조국 멘토의 예언. 윤 사형 선고하면 일어날 일은. 조국 멘토가 예언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그 선대협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이 있고 1월 말이나 2월 초중순에 1심 선고가 지기현 판사가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제일 중요한 건 결심, 그러니까는 구형이 내일 나오고 선고도 지금 앞두고 있다. 그 상황에서 헌법과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죠. 이것을 뭐 정치적인 지기현 판사 정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그러니까는 막 겁주는 거, 뭐 좌파들을 동원해서 좌표 찍고 무슨 뭐 룸사롱 갔다고 막 그 누명 써가지고 막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그 함의를 띄고 있습니다.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든 선고는 법관의 양심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국회에서 이거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또 곰곰이 씹어볼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내란머리로 몰아치는 사실 좀 엄격하게 이게 과연 내란에 해당을 하는지, 국헌을 문란하게 했는지, 국토를 참전을 했는지, 자 폭동이 있었는지 그거 다 따져야 되는 거죠.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이게 그냥 원론적인 말, 원칙적인 말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워낙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막 몰아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가짜 폭로, 만들어내는 폭로 같은 것들로 그것도 자가 발전을 막 했죠. 무슨 뭐 제보를 들었다 했는데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안에 좌파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 공작 비슷하게 꾸며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소위 내란 사건이 지난 9일에 결심 절차를 진행하다가 김용현 전 장관 쪽의 변호인이 서류 증거 조사에 오래 시간을 쓰는 바람에 이제 내일 하는데 내일 9시 반에 합니다. 내일 9시 반에 선거를 하는데 자 민주당은 여전히 적개심을 막 부추깁니다. 이게 무조건 사형 선고해야 돼. 사형 구형해야 돼. 자, 민주당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 내란몰이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개딸들이 막 우파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막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형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구형도 1심 선고도 사형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판 태도를 비춰봤을 때 구형은 물론이고 선고, 1심 선고 모두 사형에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도 사형에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 중요한 재판을 지금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 운명이 완전히 바뀐 그 재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재판을 지금 하는데 이 집권당이라는 쪽에서 구형도 사형하고 1심도 사형을 하라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아주 사형이란 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추미애 위원도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후배 판사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사형시켜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이게 너무 이런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는 문제의식마저 막 지금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형 이렇게 막 그 정치권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좀 흐려지는 상황이죠. 워낙 일상적으로 상권분리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깨버린 지 오래되니까 이재명부터 시작을 해서 정청래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일날 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어떤 국민들이? 본인 지지층 개딸들 이야기하겠죠. 윤석열의 결심 공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걸피사면 국민 팔아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다 사형시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정청래는 내란 세력의 침대 변론도 참담했지만 재판 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지기현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또 이렇게 지기현에게 또 좌표를 찍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고가 나오기 전인데 좌표를 찍어서 개딸들에게 마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욱의 법대로에서도 그런 분석을 해드렸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사형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을 텐데 정치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 안에서도 그 8일날 이 자기들끼리 16명이 모여가지고 구형량을 어떻게 할지 대책회의를 했는데 조은석을 빼고 15명이 발언을 했는데 이거 사형은 아니야. 이 무기징역적으로 해야 된다가 다수였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쪽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를 하는데 그때 1심에서 사형했다고. 근데 그때는 유혈 사태가 있었고 지금은 유혈 사태가 없었고 그때는 장기화됐고 이건 초단기로 끝났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도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이거 사형 구형을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시작돼서 이 구형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나 이 조은식 특검팀이 간부들의 회의를 하면서 그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진짜 무죄 나오면 어떡하지? 공소기각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또 논의로 옮겨갔다는 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언론에.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구형량을 조은석이 알아서 하도록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정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 조은석이 아마 민주당의 지침을 받아서 내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계속 사형 구형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 안에서 나왔던 우려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누구냐?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 사형 선고를 하면은 중교자 효과 분장이 될 것이다. 법적에 우려 나온 이유. 법조계에서도 이제 저런 우려를 하지만은 여기서 법조계라고 보다는 좌파 교수에게서 저런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많이 들어보셨죠? 조국 사태 때 조국 딸 무슨 가짜 국제인권법 뭐죠? 어쨌든 거기 서클에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 가지고 이제 스펙을 만들어서 그 가짜 스펙 만드는 과정에서 이름 나왔던 인물이죠. 그 센터장 한인섭은 조국의 멘토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조국의 교수였고 그 한인섭이 좌파 쪽에 속하는데 한인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런 우려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 구형은 물론이고 1심 선고도 내려야 할 것은 집행이 가능한 극형이다. 집행이 가능한 극형이다. 사형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론, 다른 교수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똑같아.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좌파들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지지층을 보고 막 사형을 구형하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은 물론이고 1심 선고도. 한인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하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대신 순교자 효과가 생겨서 우파가 결집을 할 거라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인섭은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 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영화 만들 소재로도 딱이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원로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저석이나 제자나 똑같죠. 조국이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그 가시관을 윤석열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하고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막 말하고 있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 중차대한 이 선고, 정말 역사에 남을, 그리고 앞으로 역사에서 대내 교훈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재판, 선고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하면은 우리 그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고 그러면 내란몰이 계속해서 이거 내란이야. 사형 시킬감이야. 사형을 실제로 못 시켜도 사형당할 짓을 했어. 그래서 계속 몰고 가서 좌파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고,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거 하면은 괜히 이거 순교자 이미지를 줘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오히려 좌파에게 불리해 줄 수 있어. 우파가 결집할 수 있어. 이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이것을 티격태격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이 법치국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네, 어쨌든 내일 구형 선고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재판 일정도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습니다. 오늘은 또 소위 말하는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